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노영욱 장관님께서 떠나시는데요. 떠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기강의 11기 접수기간인데 아래 링크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세요. 여러 가지 기사가 있어요. 검색해보시면 노영욱 장관님이라 치면 쭉 나옵니다. 주택시장 안정세 접어들어 매우 다행. 주택 수급 중장기 안정 기반 마련. 그래서 최선, 가장 좋은 선택을 해서 지금 안정시켜 놔서 참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이제 떠난다고 하세요. 그동안 고생하신 분한테 지금 떠나는 와중에 아니다, 뭐 이제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서 저는 일을 해봤잖아요. 이분은 수장이셨고, 그러면 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목표란 게 존재하죠. 목표.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매출도 중요하고, 우리 회사의 매출도 중요하지만, 나의 승진도 중요하고, 나의 승진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족도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말만 쉽다는 거는 꼭 알아주세요. 유튜버가 이게 참 얄밉죠. 말만 쉽죠. 제가 사실 여기서 뭐 일을 합니까? 뭘 합니까? 어쨌건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저는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뭐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시기에는 그럼 다음번에 오시는 분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님이 계신데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차기 국토부 장관님은 잘하고 계시고 굉장히 잘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느 분이 오시나 정치와 시장 여러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는 판입니다. 부동산 이꼴 지금 예민한 정치적 이슈고 예민한 정치적 이슈 이꼴 표죠. 표가 어디에 중요하죠? 선거에 중요한데 선거가 줄줄입니다. 지방선거, 총선 엄청 중요하죠. 지방선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부동산 원하는 방향으로 절대 못 몰아갑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서울시장의 공급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2012년부터 시행된 일몰제가 절대 무관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총선. 더 중요하죠. 총선에서 결과가 나와야 법을 바꾸든 세법을 바꾸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표 중요하죠. 표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 봤을 때 국토부 장관이란 자리는 절대 쉽지 않다. 욕먹기 딱 좋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욕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본값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욕만 하지 말고 잘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아쉬운 부분도 생각하고 참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과연 저렇게 발표를 했을 때 저분의 기조대로 갔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좀 깊이 고민하는 채널이었으면 합니다. 제 채널이요. 자, 어쨌건 주택시장 안정세에 접어들어 매우 다행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뭐 투기 투매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다주택자가 집을 마구 사들지 못하고 있고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못 놓으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효과의 역효과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대출이 중지됐었잖아요. 물론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어쨌건 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출이 중지가 됐으니까 그 역효과가 뭐냐면 제2, 제3, 제4 금융이 컸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민들이 대출을 못 받고 멀쩡히 담보가 있고 멀쩡히 신용도가 있는데 대출을 못 받고 더 높은 금리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밀려났으며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거래가 안 되니까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힘든 거예요. 대출도 안 나오고 마음에 드는 매물도 없고 입주도 어렵고 또 전세가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작용도 있고 나쁜 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좋다 나쁘다 하냐면은 제 채널은 여러분이 보실 텐데 여러분 집값 안정화는요 다 달라요. 집값 안정화는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은 집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 가격이 폭락했으면 좋겠고 집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 올라갔으면 좋겠고 세입자분들 입장에선 전세가가 안 올라갔으면 좋겠고 임대인들 입장에선 전세가가 또 올라갔으면 좋겠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인데 또 스토리가 달라요. 집주인은 또 세금 내야죠. 나중에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주택자나 세입자분들은 당장 사고 싶은데 대출도 안 나오고 돈이 잘 안 모이잖아요. 근데 또 세 사니까 세가 올라가요. 그럼 집주인이 싫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꼬이고 꼬여서 서로 욕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만들어졌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쨌건 누군가의 측면에선 특히 제가 봤을 때 노영욱 장관님이 계셨을 때 이 장관님의 그 당 입장에서는 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새 봤을 때 좀만 올라간다 그러니까 언론이 약화되고 있는데 차라리 거래가 활성화돼서 만약 가격 상승이 있었다면은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평을 듣고 떠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베스트 초이스를 했다고 해도 저는 뭐라고 할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밑에 두 번째 주택 수급 중장기 안정 기반 마련이라는 얘기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장기 안정 기반을 작사를 내놓으셨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 안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좋은 효과도 있고 나쁜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왜 중장기 안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쨌건 간에 여러분,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제 생각이 틀려서 하반기로 가서 이제 7월, 8월, 9월, 10월 넘어가면서 임대차 3법의 갱신권이 사용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시장으로 밀려 나오는 효과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대비해서 뭘 했어야 되냐면 다주택자를 늘렸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댓글을 봐도 대체 방안이 없어요. 전월세 공급은 다주택자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야 전세 물건이 나옵니다. 왜냐면 물건에 세입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집을 만약에 실거주자가 사버리면 입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한 세금 강화 그리고 임대기간 4년이 있기 때문에 세를 안 놓고 공실로 비워놓는 집이 제가 봐도 임대차 3법 이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제 눈에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단기적인 안정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단기적. 현재 노영욱 장관님이 계실 때의 정권의 만기일까지 단기적인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실행하신 건 맞고 잘하셨고 고생하셨고 결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중장기적인 안정 기반 마련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을 초래했죠. 왜냐면 그 똑같은 기간 동안에 거래를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공포에 묶였고 수요는 눌렸고 임대차 3법 때문에 갱신권으로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았고 대출은 안 나왔고 거래 건수가 5천 건이 훌쩍 넘던 서울 거래가 물론 그건 작년 9월달 이전이지만 800건, 900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시장 안정화되지 않는 맞습니다. 시장 안정화된 거 맞고 딱 눌려 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집을 사야 전세를 놓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을 사야 전세를 놓던 공실로 놓던 내가 들어가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적으로 거래가 안 됐다는 건 새로운 전월세 공급 물량이 나올 확률은 숫자만 놓고 봐도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의 키포인트는 매매가가 아니라 전월세 시장인데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걸 도와주지 못할 망정 아예 시장의 거래치를 눌러버려서 산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 산 사람은 누구겠어요? 집이 꼭 필요한 사람이겠죠. 12.4% 내고 다주택자가 집을 사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또 산 다음에 가만히 있습니까? 보유세에도 양도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인 안정은 멀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견은 다르지만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자리에 앉으실 당시에 절대 쉽지 않았었잖아요. 그 앞에 장관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고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또 변창흠 전 장관님 들어오셨을 때는 제가 이사대책 내놓을 때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데 민간 얘기 한마디면 무너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제 공공재개발 어떻게 좀 얘기를 들으십니까?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현미 장관님도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김현미 장관님은 장관님으로서 행정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거고 추후에 시장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도 없다. 나쁜 게 아니라 일을 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게 폭등을 했던 전세가가 폭등을 했던 여러분이 집을 샀던 잘못 팔았던 간에 그 김현미 장관님이 지금 책임지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욕하고 있다고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이스를 맞게 해야 돼요. 김현미 장관님이 임대사업자를 굉장히 공고하셨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쳤다는 말도 있고 공공재개발 때문에 집을 잘못 샀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노영욱 장관님 사인 때문에 집을 잘못 팔았던 분도 계시고 거꾸로 얘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분들은 본인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 뿐이지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없어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앞으로도 각자 도생이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내가 하는 행동의 경제적인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고 그 결과물은 100% 나에게 부과가 된다. 욕하는 건 좋지만 욕하는 것보다 분석하고 나의 상황에 접목시켜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질지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성장하는 사람의 태도에 가깝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장관님이 들어오시면 그 장관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스타일이신지 되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맞춰 나가야 되는데
물론 제가 오늘 영상에선 정치적인 얘기를 잘 안 하고 평소에도 안 하려고 하지만 당연히 또 저희는 선거권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유권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그런 거대로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이 국토부 장관을 정하시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할 리도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누군가는 집이 있고 누군가는 집이 여러 채고 누군가는 두 채고 누군가는 세입자고 누군가는 무주택자고 누군가는 아무 생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안정화의 기준이 다르다고요. 안정화의 기준이. 여러분이 빵가게 주인인데 빵값 안정화는 기준이 뭡니까? 빵값 안정화. 빵 가격이 무조건 낮은 거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빵값 안정화는 제 생각에 서로 거래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면 됩니다. 집주인이 폭리를, 그 빵가게 주인이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세금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빵 살 사람이 잘 살 수 있고, 만드는 사람이 잘 팔 수 있고, 가게 잘 굴러가고, 치안 유지 잘 되고, 이런 게 빵값의 안정화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두는 지금 집값 안정화 이꼴 가격의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가격의 하락만 놓고 평균 통계를 본다면 집값은 지금 안정화되지는 않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고생 많으셨고 참 쉽지 않은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걸 좀 띄워놓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